한 달에 11,500대를 판매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숫자를 판매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그랜저의 아성에 도전하고 싶은 모델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상당히 문제도 많고 말도 많은 모델,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지만 자타공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모델 뽑는다 그러면 현대자동차 그랜저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그에 반해 1955년도에 만들어지고 13세 모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생소한 모델인 토요타 크라운을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너무나도 생소한 모델이기 때문에 실내부터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는 듀얼 스크린이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12.3인치 내비게이션하고 클러스터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아마 일본 차를 타셨던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획기적인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확실히 일본 차가 좀 실용적이라는 거를 실내에서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트 같은 경우에는 가죽 시트인데 세미 아날린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급차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가죽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차량 자체는 정통 세단이 아니고요, 크로스오버 스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고가 일반 세단보다는 약 50mm에서 70mm 정도 더 높은 그런 차체를 가지고 있어서 실내 공간을 상당히 넓게 뽑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면부 부분은 약간 토요타하고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약간 특징적인 부분은 토요타 마크가 없다는 게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현대자동차하고 비슷하게 이 바 형식으로 되어 있는 LED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제작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호불호 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랜저보다는 조금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요 크라운 모델이나 그랜저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대동소이한 느낌이긴 해요. 이것도 아주 예쁜 그런 느낌은 아니고, 약간 렉서스의 아류작 같은, 약간 스피니그릴 같은 그런 느낌도 일부 좀 남아있긴 한데, 그랜저가 워낙 앞판 자체가 그냥 깍두기 스타일로 딱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저는 그랜저보다는 전면부 디자인은 조금 더 유리한, 이런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크라운의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HEV 모델은 5,670만 원이고요. 2500cc 하이브리드 모델이고 4륜구동이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총 출력은 239마력짜리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크라운 모델 중에 듀얼 부스터 모델인데 6,480만 원 모델이고요. 이거는 100cc가 작은 2.4L 터보 엔진에 시스템 출력이 348마력에 46.9토크가 나오니까 엄청난 그런 힘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현대자동차 D56 그랜저 같은 경우에 아주 심플한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모델 간에 현대자동차에서 나오고 있는 하이브리드는 1.6 터보 엔진밖에 없거든요. 180마력에 27토크. 약간 트릭이 있어요. 복합 연비가 18km까지 나오는데 18인치 타이어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21인치 타이어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합 연비가 17.2km고요. 도심에서는 17.6km, 복합 연비가 16.6km 정도 나오니까 사실 타이어만 보고 봤을 때는 크라운의 현대자동차 그랜저보다는 조금 연비가 잘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배기랑 치고는 현대자동차가 좀 연비가 좀 떨어지기는 하네요. 그래도 그랜저의 강점은 가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프리미엄 모델이 4,458만 원이고요. 개별 서비스 같은 거 적용받으면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고, 익스클루시브 모델은 4,953만 원, 가장 비싼 모델 캘리그래피 모델이 5,363만 원이거든요. 근데 블랙잉크, 파노라마 썬루프, 하이테크 패키지 여러 가지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추가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한 500만 원 내외 되니까요. 가격은 조금 기본 모델하고 비슷한 가격이 될 것 같아요. 일단 크라운의 기본적인 스펙은 어느 정도 엔진 같은 거는 많이 본 것 같고요. 이 차의 크기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전장은 4,980mm고요. 전폭은 1,840mm인데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이 차가 일반 세단은 보통 1,450 정도의 차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1,540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차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헤드룸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조금 여유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휠베이스 같은 경우는 2,850이거든요. 그랜저하고 비교하면 그랜저가 한 5,030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그랜저가 좀 커 보이긴 하지만 거주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좀 본다 그러면 크게 차이가 없지 않나. 오히려 크라운이 뒷좌석은 조금 더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큰 장점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차의 공차 중량 같은 경우에는 1845kg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계산을 해봐도 엔진, NA 엔진이 달려있는 요 2.5 엔진의 하이브리드 모델이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는 그런 엔진이라 이런 거는 아마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12.3인치 클러스터하고 12점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사실 시트 부분은 뭐 가죽 시트로 되어 있고 세미 알레닌 시트로 되어 있는 이제 듀얼 부스트 모델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모델이 있는데, 사실 뭐 그랜저도 상당히 좋은 옵션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좀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근데 약간 좀 화려한 부분, 뒷좌석에 포커스를 좀 맞춘다 그러면 그랜저가 조금 더 화려한 부분이 좀 많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뒷좌석에 썬블라인드라던가 이런 옵션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뭐 후방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차도 뭐 그렇게 예쁜 모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조금 뭐 좀 단조롭게 생겼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앞에 밸런스와 뒤에 밸런스가 조금 덜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요거는 좀 그런 것 같고, 앞에는 또 크라운 마크인데 뒤에는 도요타 마크가 달려 있어서 이런 부분 좀 언밸런스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랜저도 뒤에 보게 되면은 약간 예전 그랜저, 각 그랜저를 오마주했기 때문에 약간 뭐 좀 이상한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방향지 시등이 그랜저는 하단에 그 반사판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디자인 중에 하나거든요. 이 차가 뭐 페라리도 아닌데 그랜저가 왜 여기 밑에 네 반사판 부분에 그런 방향지시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뭐 이런 그랜저의 하단 부분을 상당히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토요타는 상단 부분에 이렇게 방향지시 등을 좀 위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약간 좀 그래도 조금 낫지 않나.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조금 나은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운은 어떤 모델, 뭐 자연흡기 엔진, 가솔린 엔진을 선택하셔도 4륜구동 시스템 2포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4 자연흡기 가솔린 터보 엔진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도 4륜구동 2포 어드밴스 시스템을 또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4륜구동이 고급차라는 인식을 좀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 사실 기본 2.5 엔진은 렉서스 ES300H라던가 이런 모델에서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모델을 좀 배제하고요. 약간 뭐 6천만 원대 중반 정도 가게 되면은 348마력 정도 낼 수 있는 이 터보 엔진이 상당히 좀 매력적인 부분으로 좀 많이 다가올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또는 이제 K8 모델 하이브리드 타시는 분들 중에 가장 이제 불만적인 부분은 차가 5m가 넘으면 사실 세그먼트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대형 세그먼트로 들어가게 되는데 엔진은 정말 1600cc 말도 안 되는 그런 하이브리드 모델을 장착하고 있어서 언덕길이라던가 사람을 다 태우고 나서 올라갈 때 약간 좀 힘겨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막연한 불안감 이런 것도 좀 많이 느끼게 되는데, 지금 348마력의 고성능 모델 듀오 부스터 모델을 아마 선택하시게 되면 이런 걱정을 좀 잠재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약간 좀 신기한 거는 제가 이제 뭐 스펙을 좀 많이 성능 부분을 보다 보니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러럴 방식의 병렬 방식인가요? 이런 걸 좀 사용하고 있어서 직병렬 방식의 도요타를 조금 이렇게 탐하는 느낌이 좀 있는데, 오히려 도요타 같은 경우는 직병렬 방식으로 되어 있던 2.5 엔진보다는 지금 듀얼 부스터 모델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가 구현하고 있는 뭐 이런 패러럴 병렬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5 모델은 무단면 습기 방식의 ES300H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의 그런 CVT 미션이 들어가 있고요. 듀얼 부스터 모델은 가솔린의 뭐 현대자동차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6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이 약간 좀 지금 뭐 모델마다 이렇게 혼재돼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돼요. 일단 현대자동차하고 지금 도요타하고는 아주 반대되는 방식을 계속 뭐 시대를 떠나서 이렇게 좀 구현을 하고 있다는 게 조금 독특한 방식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뭐 멀티미디어나 이런 이제 오디오 관련 옵션은 현대자동차하고 지금 뭐 이런 토요타하고는 뭐 게임이 안 되네요. 지금 2.5 엔진은 6개 스피커 뭐 거의 경차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2.4 듀얼 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JBL 스피커 11개 스피커가 들어가 있거든요. 예전에 그 토요타의 캠리라던가 이런 거에 사용했던 방식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통무 시트 들어가 있고 듀오존의 오토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뭐 들어가 있긴 하지만, 뭐 이런 옵션의 화려함이라던가 이런 부분만 보고 왔을 때는 그랜저가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앞선 부분이 있고요. 아마 주행 성능이라던가 앞선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를 조금 많이 느끼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한다 그러면 요 크라운 모델도 좀 가격 대비로 봤을 때는 괜찮은 모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근데 약간 좀 아쉬운 거는 요 크라운 모델하고 렉서스의 ES300H라던가 이런 모델하고 약간 좀 겹쳐져서 오버랩되는 부분이 조금 일부 있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듀얼 부스트 모델이라던가 이런 고성능 모델은 오버랩되지는 않는데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겹쳐지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아마 선택하시는데 약간 좀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에 판매량이 11,580대 정도로 판매했어요. 이 숫자는 뭐 벤츠하고 BMW 요 모델의 전체 다
차량 모델을 합친 것보다도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숫자를 판매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마 뭐 크라운이 아무리 좋은 가격대에 내놓지 않는 이상에는 뭐 이런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아성을 깨기에는 약간의 좀 무리함이 있다. 이런 거는 좀 말씀드리면서 저는 간단하게 요 크라운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턴트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